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상도 지역, 특히 경남 지역 중에서 부산과 가까운 김해시 지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지역 중에서 특히 이제 앞으로 구운이 오면, 물론 이제 구운은 24년부터이긴 하지만 시작이 더 됐다고 보여집니다. 꼭 뭐 24년이라 해서 24년부터 구운이 딱 시작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뭐 1, 2년 전서부터 그 기운이 겹치는 그 시기가 있는데, 사실 계절로 따지면 환절기 같은 그런 시기로 보면 되는데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남 김해시 지역을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상도 지역에도 큰 도시가 좀 있는데, 일단은 김해시도 뭐 시세라든지 인구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부산도 가깝고요. 그럼 앞으로 경남 지역 중에서 특히 김해 지역이 앞으로 풍수적으로 구분에 더 좋고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어디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보면 좀 뭐 비아냥거리면서 그 내용을 끝까지 잘 안 보시고 그냥 제목만 본다든 어느 지역만 놓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댓글에 보면, 일단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못 하셔서 그렇고요. 뭐 풍수적으로 이쪽이 뭐 좋다 해서 무조건 100% 모든 지역이 다 좋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제 하천이라든지 도로, 산을 어떻게 마주하고 좌향이 어떻게 되고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8운의 기운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구운이 되면 좋아질 수 있고 또 발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미지, 뭐 지금 현재 안 좋으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남 김해시는 인구가 찾아보니까 53만 명이네요. 뭐 아주 큰 도시도 아니고 아주 작은 도시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경상도 지역의 큰 도시가 이제 창원이 있고 또 울산 광역시, 부산 뭐 이렇게 따지면 그 일대도 좀 크다고 볼 수는 있지만, 뭐 경상도에서 50만 명이면 그래도 경기도권에서는 50만 명이면 뭐 그렇게 크다 볼 수는 없지만, 경상도 지역에는 그래도 아주 큰 도시는 아니어도 큰 뭐 대도시보다는 중도시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는, 김해 같은 경우는 창원 또 부산 이쪽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원과 부산도 어떻게 보면 같은 지역권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적으로도 김해시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점점 더 좋아지고 발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구운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몇몇 영상에서는 구운은 어떻다 이런 걸 말씀 안 드리고 어느 지역이 좋다만 말씀드렸더니 제 영상을 다 안 보신 분인가 봐요. 구운에 왜 좋은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 하시는 댓글을 좀 봤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그걸 또 알고 있는데 또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한 번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운이라는 것은 2024년부터 시작이 되고 풍수적으로는 기운이 20년씩에서 9번이 바뀌는데, 그 9번이 바뀌는 이유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구운이 오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 남쪽이 높은 지대나 산이 있고 북쪽에 하천이나 도로, 낮은 지대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풍수적으로 한 군데 명당이면 영원한 명당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땅의 지기 기운이 시기에 따라서 바뀝니다. 사람도 운이 10년 단위로 대운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모든 자연도 계절의 변화가 있듯이 땅의 기운도 바뀐다. 그렇다고 하면 그 바뀌는 기운은 20년마다 한 번씩인데, 24년부터 43년까지는 남쪽에 높은 지대가 있고 북쪽이 좀 낮으면 좋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 산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변에 산이 없다. 왜냐면 풍수의 기본 조건이 배산 임수인데
그렇다고 하면 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산이 없으면 높은 언덕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변에 높은 건물 이런 것도 일종의 산으로 봅니다. 산 물론 뭐 자연적으로 산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풍수의 기본은 배산 임수라고 보면. 근데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우리 집보다 높은 데는 다 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풍수에서 1촌만 돼도 산이라고 했습니다. 1촌은 30cm 한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조금만 높으면 일단 산의 기운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산이 없다고 하면 물이 좀 가까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이 없어도 물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방향은 북향이 좋은데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북향은 없고 남향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은 남향인데 뒤쪽에 호수나 하천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궁금해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자양면에선 불리하긴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풍수 구운의 기운은 갖췄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자양으로 따지면 뒤쪽이 좀 높은 지대가 있고 그다음에 앞쪽에 하천이 있어야 되는데 뒤쪽에 하천이 있다든지 뒤쪽이 낮으면 풍수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사회 저 구조라든지 아파트 구조 또 사람들의 선호도 이런 걸 따지고 보면 대다수가 남향을 선호하는데 그거는 이제 과거에 난방이 안 됐을 때는 이제 겨울에 춥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난방이 잘 됐기 때문에 굳이 남향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북향도 장점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뭐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 이제 북향을 바라봐도 좋다. 다만 서울처럼 한강이 북쪽에 있으면 강남이잖아요. 강남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쪽에서 봤을 때 그런 형태를 띄었다 보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도 대부분 남향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압구정도 집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도로나 하천은 이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 도로가 있고요. 동서로 이어져 있는 도로가 있는데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 하천이나 도로보다는 동서로 이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면 이 자전축을 따라서 동서로 흐르게 되면 원활하게 자전축을 따라서 회전을 하지만 남북으로 되게 되면 지구가 시속 1660km, 정확하게 1660km로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 자전하면서 기운이 부딪히게 돼서 남북으로 됐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도로나 동서수가 자연스럽다. 이 점도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 도로가 있다든지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 하천이 있다든지 하면 무조건 나쁘냐? 100%는 아닙니다. 100%는 없어요. 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그게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좋으면 역시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또 도로가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 상가보다는 동서로 이어져 있는 상가들이 훨씬 더 기운도 세고 장사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종적인 것보다는 횡적인 게 좀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해도 지역이 좀 찾아보니까 좀 좁진 않더라고요. 좀 약간 퍼져 있던데, 여기 보면 김해시 율하동이라고 해서 A지역과 B지역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남쪽에 산이 있고요. 북쪽에 지금 유라천이 이렇게 산에서 산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비가 오면 물길은 이쪽 유라천 아래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A지역 유라동 일대 이쪽은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치워놨는데 기운이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구운 지역으로 좋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아파트들이 이제 동남향이라든지 남향으로 바라보는 데가 많겠죠. 그렇지만 이제 남쪽에 또 산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좌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북향으로 됐다 그러면 정말 좋겠죠. 구운에. 그래서 풍수는 90점, 100점짜리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 주변의 형세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자양을 찾아보고 물길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명당터가 있는지 수구가 어떻게 되는지 취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사신사를 해서 자청용 우백호는 어떻게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90점, 100점은 어렵고 보통 그냥 7, 80점이 뭐 80점도 아주 좋다고 보고 70점만 해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50점 이하 뭐 40점으로는 안 좋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A지역은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물이 모이고 빠져나가는 형태라든지 주변의 형세라든지 했을 때 대체적으로 구운토고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B지역도 제가 표시했는데 B지역도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A지역보다는 조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B지역도 이제 개발이 되는 거 뭐 그쪽에 들어선 것 같은데 저쪽 남해 제 고속 지선이 이렇게 둥그렇게 반궁수처럼 활처럼 휘어져 갖고 A지역으로 지금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 B지역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A지역보다는 B지역이 조금 불리하다. 그래서 A지역이 점수는 B지역보다 좀 더 높을 수 있다. 이건 풍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값의 기온도 물론 그런 영향을 받겠지만 풍수의 기운이라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또 물길이라든지 또 그 기운이 응집되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A지역이 B지역보다는 조금 더 좋다. 물론 뭐 다른 지역도 장단점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일단은 A지역이 좋고 B지역은 약간 나쁘진 않지만 불리하고 그건 도로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물, 지형 지물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점도 있고 또 신리마을도 뭐 여기 보니까 아주 나쁘진 않지만 여기는 좀 단점이 물이 모여서 쭉 훅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신리마을은 양쪽에서 물길이 합수가 돼서 그런 점은 유리하지만 물이 또 모여서 훅 빠져나간다. 그럼 돈이 모이지 않고 잘 빠져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쉽다. 물론 이제 동에 따라서 다르고 정말로 자양이라든 층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인 상담을 의뢰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해시 진례면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코레일 진례역도 있네요. 그리고 뭐 기차길도 이렇게 좌우로 뻗어 있고 도로도 또 잘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교통의 편리성 뭐 진례 IC도 있고 이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여기선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남쪽에 신안이 신월리를 중심으로 해서 둥그렇게 남쪽에 이렇게 보면 높은 산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청역, 우동리 쪽, 단계리 쪽으로 자청리를 보고 이제 북향을 놓고 봤을 때 보는 겁니다. 남쪽을 현무라고 놓고 봤을 때 보고요. 그래서 혹시 향은 이제 북쪽에서 남향을 바라보면 이게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남쪽이 주산이 되고 그 다음에 단계리, 우동리 쪽이 북향을 바라봤을 때 자청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주춘면 쪽이 우백호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남쪽에 산이 높으면 반드시 물은 높은 산에서 아래로 흘러서 진례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면 또 북쪽에 태종산이 311m, 무릉산 313m, 뭐 300m면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낮다고 볼 수는 없네요. 이렇게 보면 여긴 지역이 기운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여기를 안 가보고 이제 지도만 놓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뭐 다 각 지역을 다 가볼 수도 없고요. 또 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간상 또 제가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주로 보고 왜냐면 요즘 지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안 가봐도 지도만 봐도 옛날에 지도가 없을 때 현장 답사를 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놓고 보면 여기가 앞으로 진례면 쪽이 굉장히 좋아진다. 구운에는 여기는 뭐 어떤 기운 그러면 뭐 도시화가 돼서 개발될 수도 있고요. 물론 지금 개발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벌써. 그렇다고 치면 뭐 여기는 앞으로 지가도 올라가고 마을이 형성되고 또 풍수적으로 기운도 좋아지고 다만 아쉬운 건 도로가 너무 지금 난잡하게 이어져 있다 보니까 이 도로가 어떻게 이어져 있느냐 철길이 어떻게 돌아나가느냐 요거는 좀 단점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물길이 쭉 해서 빠져나가고 지금 북쪽을 향해서 빠져나가는 거겠죠. 남쪽이 산이니까.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풍수적으로는 이제 기온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진영 쪽으로 돌아나가는 쪽으로도 좀 가깝네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쪽에 지금 좀 더 기운이 세지고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혹시 진례면 쪽에 이제 뭐 개발 가능성이 지금 뭐 됐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도로 봤을 때 반드시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가도 상승하고 기온적으로 풍수적으로도 아주 여러 가지 조건이
조건이 잘 갖춘 지역이다. 다만 아쉬운 건 도로가 너무 좀 난잡하고 철길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집 자양이라든지 단지 또 어디에 땅을 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다.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번지를 알아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 진력 중심으로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이쪽 지역이 풍수적으로 기운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 지역 중에서 송산 신도시 제가 좀 살펴놓은 게 있는데 그쪽도 앞으로 굉장히 뭐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지기 땅의 기운은 조금 약하긴 해요. 보니까 매립지여서 그런 거는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운적으로라든지 발전 가능성 이런 거 보면 좀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도 지역 중에서 김해시 주변 일대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각 지역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면 어디 올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뭐 그분들 의견을 어느 정도 참고는 하겠지만 제가 좀 상황을 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자리인지 좋은 자리인지 이걸 살펴보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해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